반갑습니다. 울산 이기원입니다. 자, 2016년 2차 문제풀이 이제 3번. 왠지 좀 설렁설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올리세요. 언제든지 질문 올리세요. 3번입니다. 그림을 아주 이렇게 뭐 무슨 사바나의 아침 같은 나무를 그려놨어요. 가로수를요. 자,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나가던 사고 차량이 스키드마크 42m를 발생시키면서 좌측으로 이제 발생시키면서 이제 좌측으로 이탈했어요. 좌측으로 이탈해가지고 가로수를 꽝 들이박았어요. 충격한 사고가 발생됐어요.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의 가로수 충돌 속도, 이때 충돌 속도가 30km/h예요. 30km/h의 속도로 가로수를 충돌했대요. 가로수의 파손, 차량의 파손 이런 걸로 손상 정도를 파악해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 충돌 속도가 그 정도 된다라고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브레이크 계통의 이상으로 인해서 사고 시 브레이크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대요. 하지만 운전자에 의해서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됐대요. 주차 브레이크 사이드 당겨요. 주차 브레이크는 뭐를 잠그나요? 전륜, 후륜. 후륜을 잠궈요. 그러니까 후륜이 잠기니까 뒷 타이어가 잠기고 앞 타이어는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코너링 포스라고 하는데요. 앞 타이어는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좌우 횡방향으로의 힘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뒷 타이어가 이렇게 딱 잠겨버리면 앞으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잠겨버리면 좌우의 힘에 저항할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약간만 틀어져도 뒤가 삐 미끄러지면서 차가 돌아가게 되죠. 그게 뭐라고요? 보통 대형 트럭에서 나타나는 잭나이프 현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뒷타이어가 잠겼어요. 그래서 차가 뒷타이어가 잠겼기 때문에 가다가 무게중심이 약간 왼쪽으로 약간 틀어졌겠죠. 그러니까 뒤가 빙 돌아가면서 이게 스키드마크가 내면서 가다가 돌아가면서 끼 가면서 가다가 이렇게 쿵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인다. 스키드마크는 좌우 뒷바퀴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다. 자, 사고 차량의 질량이 1900kg. 일단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일단은 적어야 됩니다. 질량 1900kg. 앞차 축에는 1100, 뒷차 축에는 800. front mass. 질량이 m이 mass의 약자거든요. 1100 질량 rear 뒷 차축의 질량은 800이랍니다. 뭐 그렇다네요. 800 11대 8이네요. 11대 8의 비율로 이게 그렇게 된답니다. 스키드마크 발생 과정에서 사고차 바퀴가 각 바퀴가 진행한 거리는 42m로 같다. 각 바퀴 두 바퀴가 하나가 먼저 제동돼 가지고 하나는 한 42m, 하나는 뭐 38m 이런 게 아니고 두 바퀴는 각각 둘 다 42m의 스키드마크를 발생시켰다라고 조건을 줬어요. 흔적 발생 구간에서 사고차는 뒷바퀴는 주차 브레이크의 마찰 계수가 0.75. 앞바퀴는 뒷바퀴의 마찰 계수, 뒷바퀴의 마찰 계수는 뒷바퀴니까 리어죠. 대문자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0.75. 뒷바퀴의 구름저항 계수는 앞바퀴의 구름저항 계수는 0.01. 0.0이 아니고 0.1을 각각 적용한다. 계산식의 경우에 관계식 및 풀이 과정을 단위와 함께 기술해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질문 1. 빈칸을 공통으로 들어가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이 문제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닌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의 양을 뭐라 하고 모든 요거는 일과 같다. 즉 일과 요거는 그 크기가 같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자승 퍼세크 자승. 다시 말해서 킬로그램 미터 자승 퍼세크 자승은 줄. 뭐의 단위예요? 에너지죠, 에너지. 정답은 에너지입니다. 질문 2.
사고 차량이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킨 구간에서 각 차륜의 하중 분포를 고려한 11대 8이에요. 견인 개수와 가속도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뭐라고 풀이해놨는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견인 개수와 가속도 값을 구하시오. 견인 개수 F는 요거죠. 요거랑 요거죠. 19분의 11하고 19분의 8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프론트잖아요. 얘가 리어, 얘가 프론트. 얘가 프론트고 얘가 리어예요. 얘가 프론트예요. 그래서 0.1 마찰계수 곱하기 축하중비. 축하중비는 레이티오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간에 자 곱하기 축하중비 프론트 축하중비 19분의 11 얘랑 더하기 견인계수 리얼 견인계수 0.75 곱하기 19분의 8 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이거 뭐 얼마 나고 이거 얼마 나고 이거 하여튼 이거 두 개 더하면 0.37 돼요. 원래는 합산 견인 계수가 FR 해가지고 0.1 곱하기 이 1100을 그대로 집어넣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참고 풀이로 보세요. 풀이 참고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자 그래서 0.37 나옵니다. 그래서 좀 짧아져 가지고 1900분의 1100이 결국 19분의 11이잖아. 맞잖아요. 자, 그래서 0.37이 나오고요. 0.37의 견인계수로 이 차는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견인계수 F는 0.37이 됐어요. 자, 질문 3. 사고차량의 스키딩하기 스키드마크를 발생하기 시작할 때의 속도를 구하시오. 사고차량 스키드마크 시작할 때의 속도 이 VI로 구하라는 거죠. VE는 알아요. 가속도 알아요. 떠는 속도 알아요. 가속도 알아요. 거리 알아요. 삼봉공식이죠. 삼봉공식 진짜 많이 나온다 그죠? 루트 VE의 자승 마이너스 2AB 30 나누기 3.6의 자승 마이너스 2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른다고? 공부하세요. 마이너스 0.37 곱하기 9.8 바로 닫고 곱하기 42 얼마냐면 19.34 m/s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여기서 이거를 요렇게 적용 안 하고 는 해가지고 약 이래가지고 마이너스 3.63 이래가지고 반올림 해가지고 0.3 마이너스 3.63을 여기다가 대입했다. 그냥 그대로. 그러면 답이 19.35가 나와요. 반올림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3.63을 대입해가지고 19.35라고 쓰면 틀린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반올림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쓰고 얘를 쓰는 거는 정답이야. 근데 얘를 썼는데 이게 19.34가 아니고 19.35라고 썼어. 그건 뭐 아예 틀린 건 아니겠지만 감점 요인이 된다든지 뭐 교수님이 별 생각 없으면 그냥 맡겨주든지 뭐 그렇겠죠. 자 정확하게 대입하고 그거대로 풀이하면 됩니다. 이거를 가속도를 먼저 구해서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리고 이것도 30 나누기 3.6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30 나누기 3.6을 계산해서 그걸 갖다가 반올림 해가지고 소수점 둘째자리로 표시해서 그거를 나타내고 그리고 제곱해서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렇게 풀어서 그렇게 나온 답은 그건 정답이죠. 저는 가급적 반올림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다 적어주는 걸 선호하는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3번 문제는 그렇고요. 자 4번 문제 풀이 가겠습니다. 25점짜리 세 문제는 그냥 한 장으로 그냥 다 쭉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뭐냐면
문제야. 4번 문제는 보행자 전도네요. 보행자 전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행자 전도를 질문을 하셨구나. 오케이. 차량에 충돌된 보행자의 운동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차량에 충격된 보행자는 차량의 충돌 속도로 수평 방향으로 튕겨져 나아가 노면에 낙하한 후 발주하다가 정지하였다. 차량의 충돌 속도로 수평 방향으로 튕겨져 나아갔다. forward projection의 전형적인 형태죠. 자, 그래서 조건은 보행자가 충돌 진행 방향에 튕겨져 날아간 거리 D1, 보행자가 노면에 전도되어서 활주한 거리 D2, 차량이 꽝 박았어요. 그래서 슝 날아가서 찌 미끄러져서 최종적으로 정차했어요. 요 거리가 D1, 요 거리가 D2. 자, 그런데 보행자 활주 구간 아침에 높이 요 높이 요거는 H는 1.5m래요. 이 사람 키가 억수로 큰가 보다. 무게 중심의 높이를 보통 1m 주는데 이거 1.5m 줬네요. 자, 그래서 마찰 개수 F는 F라고 합니다. F는 여기는 F가 없으니까 마찰 개수 0.5. 보통 뮤라고 하죠. 보행자 전도에서는 그냥 F를 안 쓰고 보통 뮤라고 하죠. 뮤. 충돌을 보행자 운동 구간에서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계산식의 경우 관계식 풀이 과정을 다양하게 기술해라. 소수점 채취자 반응을 해놨다. 똑같이 이렇게 해놨 내용들. 자, 질문 100.5점. 보행자 운동 관련된 내용이다. 질문 방향 빙하에 알아서 말을 쓰지. 차량의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합니까? 자, 이거는 여기 구간에서의 운동은 추락. 여기서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5m의 높이에서 일정 구간을 이렇게 날아가서 퉁 떨어진 이게 벼랑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로 날아왔어요. 차가 달려서 이 사람을 쳐서 이쪽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속도를 가지고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뉴턴의 운동은 제1법칙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관성의 법칙. 모든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언제까지나 그 운동을 계속하려 한다. 어떤 운동이요?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하려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언제까지나 정지해 있어야 한다.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 근데 이게 지금 직선이에요? 곡선이죠. 왜 곡선이 됐을까요? 이 차량이죠. 이 보행자가 충돌되었을 그 당시에는 힘의 방향이 충격 당한 그 방향으로 날아가는 그거밖에 없어요. 직선 운동이죠. 수평 방향으로 직선 운동. 그런데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내가 그냥 갈 수 있게 둔다 안 둔다. 지구가 안 둬. 나랑 놀아 이러면 잡아 당긴다 그랬잖아요. 나랑 놀아. 가지마. 나랑 놀아. 잡아 당겨. 그러니까 밑으로 쭉 떨어져요. 그러면 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 힘의 속도의 벡터죠. 벡터의 수평성분은 등속이고 수직성분은 등가속이에요. 등가속인데 이 가속도는 중력가속도예요. G. 이게 추락 공식이에요. 여기서는 추락하는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노면에 전도된 후에 미끄러져 갈 때는 그냥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일정하게 속도가 줄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 운동인데 등가속이라고 쓰셔도 되고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사실 정확한 표현은 등가속입니다. 중력 가속도의 힘을 가지고 등가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낙하라고 쓰셔도 돼요. 예. 운동을 합니다. 질문 2. 차량이 A 지점에서 보행자를 충돌할 때 속도를 구해라. 이 충돌할 때의 속도로 날아가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의 속도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네 전도돼 가지고 미끄러기 시작할 때 요때의 속도가 결국 이때의 속도고 결국 이 차량이 이 사람을 충돌한 그 속도예요. 요거는 보행자 전도공식의 이해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이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 속도는, 자, 이 구간에서는 그러면 처음 속도. 그죠? 등가 속도 몇 번 공식? 3번 공식. 3번 공식 많이 나온다, 그죠? 3번 공식 필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 속도 0m/s. 가속도 마이너스 0.5 곱하기 9.8m/s 자선. 거리는요? 활주 거리는 22.4m. 다 나와 있죠? VI는 루트 VE의 자승 마이너스 2AB는 루트 0의 자승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5 곱하기 9.8 곱하기 22.4 하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약 14.82m/s입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53.35km/h가 되니까 이 차량이 제동 없이 충돌했다면 과속은 아니죠. 근데 뭐 몇 미터를 제동해서 박았다 이러면 이 차량은 과속으로 처벌될 수도 있겠어요. 여기가 횡단보도라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중과 악철 횡무금보 이렇게 신중과 악철 그 도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 6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될 것이고, 횡단보도라면 횡단보도 이 거리도가 이렇게 역술할 수 있죠, 역산할 수 있죠. 어쨌든 혹은 얘가 스키링하면서 달려와서 박았다면 그 속도를 갖다가 또 고려해서 과속이다. 그러면 신중과 제3호 단서 제3호로 신호위반으로 10대 중과 11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죠. 그렇고 질문 3번 배점 10점. 질문은 1과 2를 이용하여 등속 자유낙하 그리고 요거 14.82 요거를 이용해서 보행자가 AB 구간에서 A, B, C라고 했나 보네요. A, B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튕겨서 날아간 거리 D1을 계산할 수 있는 관계식을 유도해라. 관계식을 유도해라. 이 속도를 구하는 단순 추락 공식 V는 D 루트 EH분의 G잖아요. 속도를 알아. 높이도 알고 중력가속도도 알아요. 거리를 구해야 돼. 거리는 V. 자, 루트가 씌워졌든 뭐가 됐든 분수가 넘어가면 뒤집어 주면 돼요. 루트 G분의 EH. 자, 요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답 요거예요. 질문 4. 질문 3에서 유도된 관계식을 이용해서 튕겨나가는 거리 D1을 구해라. 얼마나 날아갔겠냐? 14.82 루트 2 곱하기 1.5 나누기 9.8 하면은 약 8.2m. 8.2m를 붕 날아가서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G 미끄러져서 22.4m 미끄러져서 정지한 거예요. 그래서 총 30.6m 정도를 이렇게 슝 그죠? 좋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5번은 약술이죠. 다음의 문항에 대해 기술하시오. 배점 5점. 필리프트 공식은요. V는 D 루트 EH분의 G 그 휠리프트잖아요. 저는 GTR 이렇게 외웠는데
휠 리프트 T가 근데 TR이야 TR 이 윤거 휠 리프트 공식. 자, 휠 리프트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휠 리프트는 차량이 무리한 이거 있으니까 차량이 무리하게 높은 속도로 선회할 때 차체가 회전 바깥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롤링에 의해서 롤링이 뭔지 아시죠? 롤링에 의해서 내측 차륜 이 회전하는 안쪽 차륜이 떠오르는 무게 중심이 높으니까 일정 속도보다 더 높은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면 밖으로 밀리는 힘을 얘가 완전히 지지하지 못해서 타이어가 떠오르는 그래서 잘못하면 전도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차량이 전도됐을 때 전도사고가 발생했을 때 속도를 추정하는 그런 게 휠 리프트 공식이고요. 질문이 갭 스키드 마크와 스키드 마크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갭 스키드 마크는 뭐 그런 거고요. 스키드 마크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뭐 약술이니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갭 스키드 마크, 스키드 마크는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갭 스키드 마크와 스키드 마크의 그 제동시 요 거리를 산정하는 방식은 갭 스키드 마크는 중간에 바퀴를 브레이크를 뗐다가 다시 밟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낸 흔적이기 때문에 그 끊어진 거리를 빼고 계산하고요. 스키드 마크는 쭉 계속 제동은 됐는데 도면이 불붙이게 하든지 퉁퉁퉁 튕기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띵띵띵띵 이렇게 나타나는 게 갭 스키드 마크이기 때문에 그건 전체 거리를 산정합니다. 자, 그거 다 적어놨네. 공주거리, 제동거리, 정지거리에 대해서 기술하죠. 제가 정지거리에 대한 그 강의를 또 올려놨어요. 그제 또 링크 걸어드릴게요. 자, 공주거리는 운전자 위험을 인지하고 위험하네 이라고는 내가 뭐 악셀을 밟고 있든 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든 이러고 있다가 위험하네 이라고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눈으로 위험을 인지해가지고 머리가 생각해가지고 발로 그 위험 신호가 가가지고 발이 이제 브레이크를 딱 밟아가지고 브레이크가 작동해가지고 밑에 있는 타이어가 콱 잠겨가지고 이제 타이어가 노면을 미끄러지면서 끽 하기 고기까지 걸리는 시간 위험하네 그리고 딱 제동될 때 그때까지 보통 신체 건강한 남자 같은 경우에 0.7초에서 0.8초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계산하기 쉬우라고 보통 1초 이렇게 준다. 그걸 다 설명했어요. 자, 그게 공주거리. 그 시간 동안 이 차는 가면 가만히 있나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이 차는 지 혼자서 굴러가겠죠 그냥. 알아서 굴러가겠죠. 공주. 꽁으로 굴러간다. 공주. 그래서 공주 할 때는 이 차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악셀을 밟고 있나요? 아니죠. 브레이크를 밟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 차는 어떻게 돼요? 공주 그 시간에는 이 차는 등속 주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동거리. 제동거리는 브레이크가 이제 먹어서 쭉끼 하고 가서 최종적으로 정차할 때까지 그게 제동거리. 그러면 이 전체 거리,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친 게 정지거리. 위험하네 하고 정지할 때까지 그 전체 거리. 그게 정지거리야. 정지거리. 질문 4, 100.5점.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기술해라. 이거는 뭐 말하면 입 아프지. 스칼라는 그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이에요. 온도, 길이, 거리 말고 온도, 길이, 질량, 그죠? 뭐 에너지, 이런 거 스칼라량이에요. 그런데 벡터량은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고 아까 방향이 있죠? 1번 문제에서 방향이 있고 그리고 작용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작용점, 방향, 그리고 크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벡터예요. 속력은 스칼라예요. 속도는 벡터예요. 그리고 변위, 가속도, 운동량, 충격량, 힘, 뭐 이런 거는 다 벡터예요. 자, 그리고 마찰 계수와 견인 계수에 대해서 기술해요. 마찰 계수는 두 물체의 접촉으로 발생되는 마찰 여항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고, 견인 계수는 차축에 적용하는 하중에 의한 가감속을 나타내는 계수고, 물체를 가감속 방향으로 가감속하는 데 필요한 힘을 물체의 무게로 하는 값으로 균일 가속의 비율. 그래서 견인 계수는 노면의 마찰 계수는 그 노면의 거칠거칠함의 정도라고 제가 늘 표현을 해요. 노면의 거칠거칠함의 정도인데 그 마찰 계수가 예를 들어 0.8이다. 내 차가 4개의 타이어가 다 잠겨서 노면의 거칠거칠함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리고 노면이 기울어 있지 않고 평탄한 노면일 때 마찰 계수가 곧 견인 계수와 같아진다.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문제풀이 다 끝났습니다.
2016년 2차 문제풀이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던 건 아니에요. 쉬운데 처음에 이 개념을 잡아주지 못하면 그저 주로 틀리는 2번 문제 같은 문제를 선택하기 쉽게 문제를 딱 내놨어요. 사실은 1번 문제가 개념만 잘 정리되어 있고 유효 충돌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딱딱딱 정리해서 쭉 적어주면 더 쉬운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산하는 게 좀 자신이 있거든 이제. 그러니까 요거 계산 풀어야지 재밌겠네 라고 2번 선택했다가 자, 올해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기본적인 부분을 다 잘 갖추고 있으면 분명히 합격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죠. 3번 공식을 포함한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1, 3번 달달달달달 외우시고 이 3번 공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부분, 어떻게 나온다는 부분, 어떻게 적용된다는 부분, 속도가 줄어들 때는 마이너스가, 속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속도가 늘어날 때는 A는 플러스가 적용한다. 이런 부분 벡터기 때문에 속도는 음의 부호, 양의 부호 이런 부분 잘 이해하시면서 이해를 하고 내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뭐 올해 시험도 무난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 있으시다 하면 이 강의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제 내가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열심히 하시고 카페에 질문 많이 올리시고 내가 뭔가 문제가 이상하다 언제든지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2017년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꼭 합격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